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방산시장의 뜨거운 동향과 한국의 방위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전투기 공급 부족 속에서 최근 필리핀이 신형 전투기 추가 도입을 공식화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고,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페르디나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공군력 강화를 위해 다목적 전투기 확보 계획을 직접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도입할 40대의 전투기 중 한국산 KF-21 보라매 10대가 가장 먼저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30대의 후보군으로는 F-16 바이퍼, 스웨덴제 그리펜, 그리고 FA-50 개량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군사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필리핀 군사정보 소스인 맥스 디펜스를 인용하며 KF-21 블록 10대와 FA-50 블록 22대를 패키지로 도입하는 방안을 필리핀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고, 필리핀 정부는 이를 위해 612억 페소, 하나 약 1조 4,600억 원, 위 예산을 긴급 배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KF-21 10대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정확히 일치하며, 필리핀은 한국산 KF-21 전투기를 전액 현금으로 구매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신속한 전력 확보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필리핀은 점점 심화되는 중국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전투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주력 전투기인 FA-50 12대와 함께 운용할 다목적 전투기 MRF 도입을 계획하면서 KF-21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필리핀 공군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카드로 평가받고 있는데, F-16 바이퍼나 그리펜과 달리 KF-21은 애초부터 4.5세대 전투기로 설계되었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5세대 및 6세대 전투기로의 단계적 발전까지 염두에 둔 첨단 기종이기 때문입니다. KF-21은 저피탐 스텔스 설계가 적극 적용되어 기존 4.5세대 전투기들보다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이 훨씬 작게 설계되었으며, 정확한 RCS 수치는 기밀이지만 F-16C 위 약 1.5m 이 수준이나 FA-18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로 추정됩니다. 물론 F-22나 F-35 같은 완전 스텔스 전투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라이트 기체로 분류되며 중형 전투기로서 한 체급 위의 성능을 자랑하는 점이 KF-21 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F-21은 같은 계열 엔진을 사용하는 FA-18이 F보다 더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으면서도 무게는 더 가벼운 기체로 설계되었고, 이는 뛰어난 기동성과 넓은 전투 행동 반경을 의미하며 공식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FA-18의 전투 반경 약 720km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필리핀이 루손섬이나 팔라완 섬에서 이륙해 남중국해 분쟁 수역 상공에서 무리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며, KF-21의 주력 공대공 무장인 미티어 미사일을 활용하면 먼 거리에서 적 항공기를 선제 타격한 뒤 안전하게 이탈하는 전술도 가능해집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에 달하며 회피 불가 구역이 기존 공대공 미사일보다 2에서 3배 넓어 중국 전투기에 극도로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 필리핀 정부는 KF-21 블록 10대를 신속히 인도받고 이후 공대지 임무가 가능한 블록 2 도입까지 이어갈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FA-50을 주력으로 운용하는 필리핀 공군은 F-16이나 그리펜 같은 더욱 강력한 전투기 도입을 원하고 있었고, 그중 KF-21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며 블록 10대가 먼저 선정되자 필리핀 여론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네티즌들은 KF-21 보라매를 구매하기 위해 MRF 예산 1단계를 활용하면 어떨까? F-16이나 그리펜을 기다리는 것보다 KF-21을 도입하면 훨씬 빠르게 전투기를 받을 수 있으니 필리핀이 KF-21을 가장 먼저 인수하는 나라가 되자 며 열띤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KF-21과 F-16 바이퍼를 함께 운용하면 중국과의 분쟁에서도 미군의 군사체계와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조합이다. FA-50과 KF-21의 상호 운용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궁금하다는 의견도 나오며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파일럿 훈련 과정에서 두 전투기의 시스템이 호환된다면 지상 유지 보수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고,
KF-21과 FA-50 블록 2 조합은 필리핀 공군 PAEF과 필리핀 군 전체의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다. 며 네티즌들은 더 이상 무리한 기대를 하지 말고 이 두 전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이미 FA-50을 운용 중이기에 필리핀이 KF-21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KF-21을 방공 임무에 최적화하고 FA-50은 근접 항공 지원과 지역 방어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KF-21은 수도 마닐라를 방어하는 역할로 배치하고 FA-50은 필리핀의 여러 섬 지역에 분산 배치해 지역 방어와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며 필리핀 네티즌들은 한국산 전투기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근 훈련 성과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최근 공중전 훈련에서 태국 공군의 그리펜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FA-50의 우수성을 체감했고 지난해에는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산 F-22 랩터를 격추한 전적까지 기록하며 한국산 전투기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FA-50은 태국 공군의 JAS-39 그리펜을 10대 7로 완승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과거 중국 공군을 압도했던 그리펜을 상대로 승리하며 FA-50은 단순한 경전투기가 아니라 미니 F-16이라 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훈련 결과는 필리핀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변곡점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얼마 전 열린 피치블랙 다국적 연합 공중훈련에서 한국 공군과 필리핀 공군이 함께 참가하며 FA-50의 위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피치블랙은 호주 왕립공군 RAAF이 주관하는 전통 있는 훈련으로 이번에는 미국의 F-22, 이탈리아의 F-35, 프랑스의 라팔, 인도의 수호이 -30 등 16개국 130여 대의 전투기가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고 여기서 FA-52 그리펜을 압도하며 한국산 전투기의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태국 공군의 JAS-39 그리펜은 과거 중국 공군과의 훈련에서 0대 16, 1대 9 등 압승을 거두며 중국의 굴욕을 안겼던 전투기인데 이번에 FA-50에 패배하며 한국 전투기의 성능이 단순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고 이는 필리핀의 KF-21 도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필리핀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이유 중 하나는 빠른 납기인데 필리핀의 전투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한국의 신속한 납품 일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F-16이나 그리펜은 실전 배치까지 최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반면 KF-21은 양산이 시작되어 빠른 인도가 가능합니다. 필리핀은 처음에 F-16 바이퍼와 그리펜에 관심을 두었지만 납기 지연과 높은 가격 때문에 한국산 경전투기를 먼저 도입한 뒤 KF-21 블록 1을 들여오기로 결정했고 내부에서는 F-16을 기다리다 중국의 섬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빠른 전력 보강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선박 간 충돌이 빈번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단 일주일 사이 중국 선박 203척이 필리핀 관측 지점에서 포착되며 이는 전주 123척보다 25%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압도적인 해상 전력을 바탕으로 필리핀 선박과 어선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필리핀은 군사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한국산 전투기가 최적의 선택으로 떠올랐습니다. 필리핀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말레이시아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선택하며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섬 사라왁주 근해 석유 탐사 활동을 문제 삼아 모든 작업 중단을 요구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규모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며 말레이시아를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 중 하나로 만든 곳인데 중국이 이를 차지하려는 의혹이 커지며 말레이시아는 평화적 해결을 원하면서도 충돌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말레이시아군은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FA-50 블록 20 추가 도입과 KF-21 검토를 논의 중이며
국방장관과 군 관계자들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을 방문해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FA-58대 도입을 확정했고 이번 회담에서 18대 추가 도입과 K-200 장갑차 성능 개량을 논의했으며 말레이시아는 한국 방산을 신뢰하며 과거 보스니아 내전 당시 평화유지군 활동에서 한국무기를 홍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30년 전 도입한 K-200 장갑차 개량을 위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고 2006년에는 140억 원 규모로 K-200 22대를 개량하며 엔진 출력을 280마력에서 350마력으로 증강하는 등 성능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방위사업청은 현지 실무진을 파견하며 협력을 지속했고 2024년 11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쿠알라룸푸르 방산전시회에서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과 총사령관을 만나 방산협력을 강화했으며 이번 사업은 프로토타입 업그레이드 후 테스트를 거쳐 모든 차량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와 기간은 미정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수주로 지상군 무기와 유지보수 시스템을 수출하며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알릴 포부를 밝혔고 대한민국은 해공을 가리지 않고 방산 분야에서 세계적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군 장비는 오랜 시간 성능이 검증되었고 이제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올해 초 항공기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FA-50 위상이 높아졌는데 이 인기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중남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페루에 이어 도미니카 공화국이 FA-50 구매 의사를 밝혔으며 도미니카는 IT와 섬을 공유하며 과거 IT의 침략과 식민 통치로 위협받아왔고 FA-50을 도입해 국경 지역에 배치하며 안보를 강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미니카 국민은 이를 환영하며 이탈리아제 전투기보다 한국산이 우수하다고 극찬했고 최근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까지 수출 시장이 확대되며 한국 방산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증가하며 우리 군의 전력도 강력해지고 진정한 자주 국방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전략적 외교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고려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KAI는 필리핀의 KF-21 블록 2 가격을 대당 약 1,00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KF-21 20대는 2조 6,262억 원, 대당 약 1,300억 원이지만 양산이 본격화되면 가격이 안정화될 전망이며 F-35처럼 초기 3,300억 원에서 현재 1,200억 원으로 낮아진 사례를 고려하면 KF-21도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필리핀은 성능과 납기면에서 KF-21을 선택할 이유가 충분하고 주셔서 감사하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신속 정확한 국방 소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